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스마일님 반갑습니다. 네, 프리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네, 그럼 라이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8일자 기준으로 라이브 시작될 예정이고요. 자, 오늘 요일은 화요일이 되겠네요. 죄송해요, 수요일 오후 4시 26분을 기점으로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요, 현재 시장의 흐름, 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번 상승에서 고래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시즌이 느껴지기는 해요. 금리 동결 시즌이 우리 코앞으로 점차 다가오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는 요즘인데, 이 금리 인하기 때는 주가의 변동성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대비책을 미리 세워둬야겠죠? 앞선 조건들을, 그러니까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조건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매매 플랜을 어떻게 세워볼지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 전달을 드리고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요, 요 파월 의장의 연설 정리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만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상은 시장의 예상보단 조금 더 인플레가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노동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한다. 퇴근 후 매일매일 남편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가족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심에 굉장히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좋은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를 준비를 해오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다음 내용. 다만 우리의 예상은 좀 더 금리가 올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 만약 여전히 노동마켓이 계속 높게 나온다면 우리가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수도 있겠지. 고용시장 노동마켓이 탄탄하다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2%가 우리의 최종 목표고 글로벌 스탠다드 평균치 정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내년이 되어야 인플레이션이 2%대까지 내려올 것 같다. 즉,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제가 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금리 인하 시기는 아직 아니다, 요약을 해볼게요. 그 다음 우리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수 있다 라는 워딩이 들어갔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내년까지는 봐야 할 것 같다. 즉, 만약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는 스탠스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걸 봐야 한다. 그 기간은 대략 내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주식이 계속 오르기는 힘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독자가 7,000명이 넘었는데 한 10,000명 찍으면은 제가 그냥 뭐 가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무료로 배너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동네에 뭐 음식점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저한테 개인 메시지 주시면 제가 그냥 띄워드릴게요. 구독자 10,000명인데 뭐 누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뭐 동네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게 돈 들어간 일도 아니고요. 자, 아무튼 파월 의장님이 이렇게 연설을 대략적으로 했다. 총평을 해보자면은 아직 긴장을 해야 될 시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추가적으로 인플레가 잡히는 걸 봐야 되는데, 그 인플레는 내년 정도까지는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 인플레가 잡힌다는 전제가 뭐가 있냐면, 일단은 금리를 동결한 채로 그 추이를 지켜본다는 게 전제가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뭔가 즉각적인 스탠스 변화, 즉 피봇을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비트코인의 가격과 스테이블 코인의 잔고를 비교를 해서 나타낸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바닥에서 쭉 상승을 해줬어요. 약 40% 정도가 올랐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잔고는 시장에서 쭉 빠져나갔습니다. 즉, 거래 대기 자금, 매수 대기 자금이 시장에서 빠져나갔다는 건 추가적인 상승세를 일으키기 위한 유동성, 즉 기름, 뭐 자동차로 따지면 휘발유가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대략적인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유동성, 즉 거래량이 될 텐데, 거래량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죠. 가격이 상승한 것에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 빠져나간다는 건 추가적인 상승세를 일으킬 만한 매수 대기 자금이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는 그다지 기분 좋게 바라볼 수는 없겠다, 상승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중간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갈 테니까 3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해되신 분들 3번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셨다면 언제든지 이해가 안 됐어요,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3번 확인했고요. 제가 이제 정리한 자료들을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표가 뭐냐면요,
S&P 지수요. S&P 지수.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건 미국 기준금리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그 다음에 S&P 지수를 비교를 한 거예요. 어떻게 비교를 했냐 체크를 해보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꺾이면서 지금 제 글씨 때문에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이거 사진만 어떻게 보죠? 제가 사진만 띄워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S&P 지수가 반등을 해줬을 때, 그리고 피봇이 일어났을 때, 즉 연준의 정책 전환이 일어났을 때 하락폭을 계산한 차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셨나요? S&P 지수와 미국 기준금리를 비교한 차트인데요. 기준금리가 이 인하로 돌아섰을 때를 주가와 비교해 본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았던 상황에서 연준이 정책을 선회하는, 즉 피봇을 했던 구간에는 하락폭이 좀 딥하게 나와줬던 역사가 이례적으로 1989년부터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피봇을 했던 경우에는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주가는 하락을 했었어요. 자, 1차적으로 1989년대 21%가 빠졌고요. 2000년대 50%가 하락했고요. 그 다음 2007년도 때 56%가 빠졌고 코로나 때 24%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게 바로 2023년 피봇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차트가 이해가 되셨다면 6번 눌러주시고 이해가 안 됐으면 4번 한번 눌러주세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이해됐으면 6번, 안 됐으면 4번. 4번이 한 분이라도 나오시면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왜 이렇게 정리를 해왔느냐, 그거는 간단하죠. 이 S&P 지수가 지금 반등을 해준 상태예요. 왜? 피봇 기대감 때문에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피봇이라는 건 연준이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걸 얘기하죠. 즉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조금 뿌려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과연 이게 왜 주가 하락의 트리거가 될까, 주가 하락을 알리는 신호가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시장에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네, 새로 들어오신 분들 반갑고요. 제가 앞서서 좋은 내용 또 설명드렸으니까 라이브 끝나면 처음의 내용들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원래 시장은 상승을 해줘야 정상인데 왜 이런 하락폭들이 발생을 했을까? 참 이상하죠? 그리고 이번에 반등을 해줬던 것도 피봇 기대감, 이 연준이 이제 정책 선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일시적인 반등이 나와줬고 투기성 자본이 시장으로 유입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금리 인하 때 주식을 사야 되는데 왜 금리 인하 때마다 폭락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진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예요. 한번 띄워드릴게요. 피봇, 즉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다가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조정을 받거나 하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역사는 무려 1989년도부터 2019년 하락까지 이어져 왔던, 한 번도 틀리지 않았던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할까? 너무 궁금하죠. 과거 주가는 피봇을 할 때, 즉 금리 인하를 할 때 오르지 않고 피봇 전에 올랐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야 이제 피봇한데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 같대 라고 얘기할 때 반등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자,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해되신 분들 5번 한번 눌러주세요. 자, 좋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통화정책을 일단 왜 선회를 할까요? 금리 인상에서 왜 금리 인하로 바꿀까요? 연준이 참고하는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건 물가 관련 지표가 있겠죠. 예를 들면 CPI가 있겠고 PPI가 있겠죠. 대표적인 두 가지 지표가 있고요. 그 다음 실업률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제가 지표 이름이 하나가 기억 안 나는데 연준에서 주로 보는, 아무튼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이제 물가가 조금 잡힌다 싶으면 연준은 당연히 정책 선회를 해서 다시 시장의 유동성을 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지표들을 참고해서 연준이 정책 선회를 하는 건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다. 그 문제점은 뭐다? 이 지표들은 후행성을
뛴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지표들을 토대로 금리 변동을 적용하게 된다면 그 시간값에 오류가 생겨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오차가 생긴다. 왜냐하면 해당 지표들은 모두 후행성을 띠기 때문에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흰님이 중간에 질문을 주셨는데 금리 인하하는데 라고 말이 나올 때 이미 선반영돼서 주식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실제 금리가 떨어지면 그때는 오히려 기대감이 없어져 내리는 거고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맞고 두 번째는 틀립니다. 금리 인하기 때 왜 주가가 내려가면요, 금리 인하를 왜 하냐면, 자,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오차가 생긴다고 했죠. 물가 관련 지표나 실업률 같은 거는 후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텀이 반년에서 3분기 정도가 걸립니다. 즉 실제로 정책 선회를 할 때는 경기 침체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시간적으로 텀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후행성 그러니까 이거를 이 경기 반영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요 지표들이 현재 경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나중에 반영합니다. 지금 인플레가 잡히고 있고 뭐 실업률이 뭐 바닥권에 있다가 이제 튀어오를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6개월 전 거 9개월 전 거가 서서히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쉽지가 않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피봇을 할 때는 실제 경기 침체일 확률이 높다. 피봇 정책 선회. 왜냐하면 연준이 참고하는 경제 데이터들은 후행성을 띠기 때문에 그걸 지금 금리 정책에 적용하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시간 텀이 걸린다. 시간적 오차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피봇 전에 주가가 오르는 건 피봇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성 자금 유입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렇게 피봇을 하기 전에 주가들은 상승을 해줬어요. 쭉 상승하다가 막상 금리 인하되니까 떨어져요. 이때도 똑같죠. 자, 피봇 기대감 전에 상승을 쭉 합니다. 이때도 1차적으로 떨어졌다가 피봇 기대감 전에 상승을 해요. 자, 막상 금리 인하기 때는 가격이 훅 떨어지죠. 이때 똑같아요. 피봇을 하기 전에 금리 동결 시즌이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주가가 상승하겠다, 금리 인하기 때는 유동성이 풀리잖아 라고 했던 시점, 그리고 금리 인하를 딱 했을 때 확 차이가 나죠. 훅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감이 없어져서 내린다기보다는 경기 침체를 늦게 반영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참고하는 데이터들은 이 과거의 것들을 참고해서 금리 정책에다가 반영을 하는 건데, 그 바뀐 금리 정책이 시장에 적용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즉 피봇을 할 때는 이미 경기 침체일 확률이 높다. 과거의 후행성 데이터들로 지금의 시장을 체크해서 스탠스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막상 금리 인하를 할 때는 가격이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하시기 어려우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상승은 피봇 기대감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즌이니까 막 사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시기들은 단발성 상승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즉 지금의 상승을 즐기는 거는 좋아요. 근데 바닥 테스트가 한 번 더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과거 데이터들을 참고해 본다면. 왜냐면 이 금리 인상기 때, 인하기 때 하락폭을 계산을 해보면 20%에서 크게는 56%까지 한 번도 틀림없이 빠졌습니다. 가격이. 지금이라고 안 그럴 법이 없고 역사는 반복이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시고 지금의 상승을 즐기다가 바닥에서 한 번 더 살 준비를 해놓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어디서 사야 된다? 1차적으로 19에서 20의 매물대가 많고 15에서 매물대가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요거는 한 번씩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진 모금운동 사이트인데 튀르키예에서 지금 3,000명 이상이 죽었죠. 근데 카카오에서 1,000원씩 기부를 해준대요. 댓글만 써도. 저도 댓글 남겼거든요.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댓글 한번 쓰시고 1,000원씩 기부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힘내세요만 달아도 1,000원씩 기부가 되거든요. 이런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업 내부자들의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임원, 이사,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큰 손들, 이 사람들의 거래 비율이 2020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영어로 막 샬라샬라 써 있어서 어렵죠. 이거만 보시면 됩니다. 매수보다 매도 비율이 높아요.
지난 2022년 기업 내부자들의 거래 비율이 올라갔을 때 고점을 형성했다. 지금 기업 내부자들은 강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데이터 쉽죠? 자, 지금의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내용인 거죠. 지금 금리 인하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막상 금리 인하한다? 시장 개박살 난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으나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월급 모아서 시드머니를 모아놨다가 한 번 더 바닥이 나올 때를 노려보는 게 좀 현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업 내부자들이 현재 매도를 강하게 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최고 수치로 매도를 하고 있다. 기업 내부자들의 거래 비율이 올라갔을 때 시장은 항상 고점이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돼요. 이때가 기업 내부자들의 거래 비율이 높았을 때, 이때가 기업 내부자들의 거래 비율이 높았을 때, 지금이 기업 내부자들의 거래 비율이 높았을 때. 자, 이해됐다. 4번 눌러주세요. 4번. 자, 이해되셨죠? 지금 시장 상황 이해됐으면 4번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은 매수를 하기가 너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돈은 대부분 개미들의 돈이 많다. 그리고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다. 요것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반영되면은 아작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지금은 가장 돈 잃기 쉬운 장이 시작됐다. 비트는 잠잠한데 알트만 미쳐 날뛰는 장. 이때 조급함을 느껴 지금이라도를 시전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시장의 유동성이 됩니다. 평소부터 알트에 관심이 많고 모아온 자들을 위한 시간이므로 가만히 그들의 축제를 구경이나 하자. 뭣도 모르고 매수하면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펜트하우스 거주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 피봇을 앞두고 있는데 피봇하면 시장 박살난다. 조심하셔라. 그리고 기업 내부자들이 매도를 세게 때리고 있는데 기업 내부자들이 매도 세게 때릴 때 이랬고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 지금 가격이 상승한 것에 반대로 시장에서 유동성은 쭉 빠져나가고 있다.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연료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 자, 지금 상승은 누가 견인하고 있다? 개미들이 견인하고 있다. 정리를 해보자면 기업 내부자 임원급들은 다 돈을 빼고 있고 개미들은 사고 있고, 알트장이 왔다는 건 상승장의 끝물일 가능성이 높고 피봇이 가까워졌다는 건 대폭락 이전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정보는 텔레그램에서 또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여기서 방송 마치고 떠나보도록 할 테니까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